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걸까요? 어? 엄마의 심부름을 받은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닭장으로 향하는데요. 닭아 안녕. 뭐 찾아? 없어요 계란이. 여기 안에 있다. 저기 안에. 닭들이 자꾸. 닭들이 왜?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어? 네, 한 개밖에 없어요. 닭아 안녕. 힘들게 낳은 알을 가져가는 꼬마 녀석에 또 호시탐탐 닭장을 기웃거리는 백구까지 나타나자 닭장 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닭이 몇 마리 없네. 맞아요. 왜? 닭들을 우리가 먹었어요. 닭들 누가 먹었는데? 우리가요. 맛있어? 아니야? 난 안 맛있어요. 누가 맛있게 먹어? 아빠랑 엄마랑 어떤 사람이야. 엄마 달걀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어. 하나 놨지? 하나 놨어. 고마워. 산골의 밤은 참 빨리 찾아옵니다. 해가 지고 난 후에도 아이들의 놀이는 계속되는데요. 온 집안이 난리법석. 지치지도 않는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맏아들 규진입니다. 요 개구쟁이 녀석은 동생 슬찬이 올해 5살이래요.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쟁이 바로 막내 아들 찬혁입니다. 괜찮다. 하여간 이들 삼형제가 모였다 하면은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미 장성한 두 딸들까지 이렇게 7 식구가 규진이네 가족입니다. 매게 해줘. 나도 갈게요. 한두 명도 아니고 5남매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엄마 마음은 또 다릅니다. 다 모이면 하기가 재밌어요. 산골 농사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왕현 씨. 자식 농사도 풍년이네요. 나 이거 먹고 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 큰 두 딸들과 어린 삼형제 간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죠? 야 아니고 누나. 야 아니야 누나. 사실 삼형제는 모두 부부가 직접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딸 둘을 낳아서 잘 키워둔 부부는 왜 갑자기 입양을 하게 된 걸까요? 서로가 그게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뭐. 나는 나대로 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지나가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그 해외로 아이들이 입양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잠깐.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왜 해외로 입양을 가야 되나 하고. 내가 저런 아이들을 어떤 아이라도 데려다가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규진이 봤을 때는 또 울컥하더라고요. 처음 가슴이 안았을 때 너무 찡했죠, 가슴이. 순아 씨 부부에게 규진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100일 때서부터 나타났어요. 이제 눈 깜빡거림에다가 이제 입에 좀 거품을 좀 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발병이 되기 시작한 거죠. 6살 규진이의 지능은 아직 갓난아기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없는 규진이, 게다가 평생 완치도 어렵다고 하네요. 규진이가 이렇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입양을 파기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부부는 내 자식 아프다고 버릴 수 있냐고 되물었답니다. 순아 씨 부부의 선택은 남달랐습니다. 규진이뿐 아니라 슬찬이와 찬혁이 2명의 동생을 더 입양한 것인데요. 아픈 규진이 한 명 품에 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2 아이를 더 입양하다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닌가요? 경규진 그런 거 좋대. 규진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슬찬이를 입양을 하게 됐고요. 또 슬찬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가 놀 상대가 없는 거예요. 누나들은 너무 커버렸고. 이러다 보니 슬찬이를 위해 동생을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데려온 아이가 바로 요놈 막내 찬혁입니다. 됐어. 너 쉬었지 거기다. 너 거기서 또 쉬한 거 아니야? 맞아. 응? 쉬한 폼새인데? 너 쉬었지 거기다. 아유 잘한다. 목욕하는 데다 쉬하고. 아유 이게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많아지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개성 강한 아이들을 3씩이나 키우려니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도 보통 벅찬 일이 아닙니다. 빨리 입자. 추워. 아빠. 아유 이거 헤드가 말고 어디가. 게다가 이 녀석들이 아빠라면 아주 껌뻑 죽습니다. 엄마가 지들 때문에 얼마나 애쓰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새내기야, 아 이거 뭐야? 아, 목욕했어? 어디 봐. 아빠! 나 어디 봤다. 이렇게 한다. 목욕했어? 네. 아빠. 아빠 빨리 와요. 아빠 빨리 와요. 이거 갔다 오면 아빠 하고 소리 치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보람 있네. 그냥 힘들었다가도 저런 소리 들으면 그냥 대본에 다 녹는 거예요. 순아 씨 부부가 처음 규진이를 입양했을 때 딸들은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누나 이만큼 좋아.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2 딸들은 삼형제의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동생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했어요. 그냥 마냥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두고 있으니까 그냥 진짜 제 동생 같아요. 엄마가 낳아주는 동생 같아요. 아 그거 올리지. 그냥 놔. 엄마 아빠가 규진이를 키우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란 큰딸은 올해 대학생이 되면서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준 2 딸들. 규진이네 가족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지난밤 사이 서리가 내렸네요. 시리도록 맑은 산골의 아침. 오늘 하루도 슬찬이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이거 하기 좋다. 사이좋게 놀던 슬찬이와 찬혁이 아빠의 수레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조그만 녀석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고집쟁이라는데요. 아이고 저런. 찬혁아,
어유, 괜찮아? 넘어졌어. 지금은요, 아픈 것보다 수레가 더 중요하대요. 수레를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에 추격전을 벌이는 찬혁이. 이제는 아주 힘으로 뺏어보겠다고 아주 용을 쓰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형 슬찬이가 슬쩍 수레를 양보합니다. 아직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꼬마 찬혁이. 형이 도와준데도 마다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이고, 그게 어디 생각대로 돼요? 아이고. 됐다. 됐다. 하나 해볼게. 두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나섰습니다. 한 수레를 탄 슬찬이와 찬혁이. 위태로운 외바퀴 수레 집안은요, 아빠가 밀어주면 걱정 없습니다. 동생들이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규진이. 지능이 낮은 규진이는요, 동생들하고 같이 놀 줄을 모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위험하기도 하고요. 순아 씨는 이런 규진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규진이 약이요. 몇 개월 먹는 약이죠? 이게 경기 하지 말라고요. 경기 약이거든요, 이게. 규진이를 업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지 5년째. 확실한 것은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병명뿐. 돌아오는 대답은 암담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규진이의 작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8개의 종양, 그중에 2개는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네요. 안과 검사를 했는데 시력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시력이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2번 다. 아이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규진이는 순아 씨에게는 깨물지 않아도 항상 아픈 손가락입니다. 나 엄마 도와줄래. 도와줄래? 자, 엄마 도와줘서 좋네. 놔둬 이제 거기다. 자. 여기 완전 많아. 그러게 완전 많다. 그 수철이가 따줄 거야? 응. 엄마는 여기 밑에 딸게. 응. 순아 씨의 아픔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자, 이거 따. 넷째 아들 슬찬이는 아직 어리지만 의지가 되는 아들입니다. 뒤에 안 땄는데? 얘 뒤에. 따줘. 힘써서 슬찬이가 엄마 맨날 보호해준다 그러지? 엄마가 든든해. 자식은 키우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키우기도 합니다. 한 집에 해마리가 있어? 그게 뭔 소리야? 어이? 이거는 곰세 이야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형아 곰, 형아 곰은 너무나 힘세 애기 곰이 너무 귀여워. 우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 엄마의 기분이 처지면은 필살 애교를 선보이는 슬찬이. 됐어. 찬혁이 깨나 잘 봐. 찬혁이 깨면 어떡하라고? 찬혁이 깨. 엄마한테 알았어. 농사일이 바쁜 엄마를 위해 동생을 돌보는 착한 아들입니다. 형아곰이 힘이 세다네요. 그게 아마 규진이 입을 보면서 규진이가
자기를 좀 괴롭히고 하니까 형은 좀 세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오늘따라 웬일로 집안이 조용한가 했는데요. 찬혁이가 자고 있네요. 규진이만 혼자 거실에 있습니다. 규진이 형아 저기 있다. 찬혁이 깰까봐 여기에서 우리 소리 들리면 갖고 해요. 근데 규진이 형이 혼자 있는데 왜 슬찬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걸까요? 괜찮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찬혁이 깼다. 비상사태입니다. 막내 찬혁이가 깼나 봐요. 집안 식구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불통 막내 찬혁이. 이 사태를 막을 사람은 엄마뿐입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엄마가 오지 않네요. 찬혁아 삐졌어? 삐졌어? 엄마 대신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 근데 과연 잘 달랠 수 있을까요? 삐졌어? 밑간지 자자 뽀글뽀글 밑간지. 형 혼자 참자 걸어가냐? 찬혁아 오고 싶어? 혼자. 동생을 달래줄 간식도 준비합니다. 네? 엄마가 알면 어떡해? 괜찮아요. 가자요. 어우 마음이 급했는지 신발 벗을 틈도 없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가 혼내면 안 돼. 아이고 저런. 아우 아까워서 어떡해. 그런 걸 안 먹어요. 근데 안 먹는다면서 그걸 왜 주워? 수풀을 헤치면서 나타난 깜순이. 깜순이를 돌보는 것도 슬찬이의 일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오는 깜순이. 이래저래 바쁜 슬찬입니다. 깼어? 잠바 입고 놀아야지. 잠바 입고 놀아야지, 잠바. 농사일을 마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가져왔어. 가져왔어? 말 타. 이렇게 어리광도 부릴 줄 알고 딸처럼 엄마 일도 잘 도와주는 슬찬이. 이러니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미안해, 늦게 와서. 원래 이렇게 지켜줘요? 네, 잘 지켜봐줘요. 깰 때까지 잘 봐줘. 그러면 봐주고 있어요. 네, 그 바람에 좀 늦게 왔죠, 뭐. 조금 더 고기 마저 따고 오느냐고. 규진이도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규진이 옆에 다가오는 슬찬이. 형이 깨어있을 때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는데 잠든 후에야 슬며시 다가갑니다. 형아 일어나면 무서워서 더 멈춰요. 쪽쪽으로. 근데 형이 왜 무서워? 깨면 무섭죠.
깨면 무서워요. 규진이가 처음에 와서 얼마 이제 돌 지나서부터 깨물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숱해 물렸어요, 슬찬이가. 그래서 지금도 형을 좀 무서워해요. 그 깨물릴까 봐. 형이 곁에 오면 막 도망가고 이래요. 한편 왕현 씨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마 때 쓰러진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마련하려는 건데요. 가족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빠의 일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죠. 했다가 좀 마음이 저했다가 쟤들 보면 다 눈독듯이 서로 다 녹으니까 다시 한번 또 아이들 보고 힘을 내고. 저 아이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내 이런 기분도 안 들 것이고 또 새 힘을 갖게 해주니까. 아이고 이거 춥지? 아유 고마워요. 아유 따뜻해. 아유 따뜻해. 아빠의 마음은 장작을 닮았습니다. 아유, 잘 먹네. 엄마도. 찬영이도 줘? 응. 아, 해봐. 응, 됐다. 엄마도. 잘 봐요, 잘 봐. 아이들은 항상 엄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진아. 자. 참새들 같죠? 입만 벌리면 다 줄 줄 알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우먼이 됩니다. 아이야. 아. 쉬어. 아이고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 녀석들 잠시도 쉴 틈을 안 주네요. 저희가 그래요. 하늘에서 하도 말썽을 부려가지고 너네 지금 저 집에 좀 가 있어 그러고서 내려보낸 천사라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 아니면은 웃음도 없을 거고 아마 불행했을 거예요. 엄마가 기준이 형아 오면은 이런 거 못 던지게 잡으라 그랬잖아. 금방 잊어버렸어? 좋아 던지고 너는 잠시만 눈을 돌려도 일은 벌어지고 맙니다. 여기 엉아 어머니 거 잡아. 저 주워와 가서 어쩌면 규진이가 제일 얌전한 아이입니다. 숟가락 가져와 가서. 다른 두 아이는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이거 빨리 먹어. 엄마 깜짝을. 각자 입맛도 다른 것은 물론이고 일일이 엄마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빠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밥 먹어요. 먹어? 먹어. 옳지. 옳지.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아빠의 미소. 알았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아이 고기만 먹으면 안 돼. 됐어? 꺼져? 없어? 엉덩이를 붙일 새도 없이 규진이부터 챙깁니다. 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드실 텐데. 아유 이건 안 힘들죠. 우리 규진이가 지금 최고 좋아하잖아. 이게 최고 기분 좋다는 표정이거든요.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아빠 생선 줘요 이제. 여기다 또 생선? 네. 알았어. 내가 비벼줄게. 껍데기는 병아리. 껍데기도 주고 많이 줄게. 이야 맛있겠다. 두부에다가 이렇게 쓱쓱 비벼갖고. 그지? 그런데 아빠의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네요.
큰 누나들이 있었을 때는 별로 웃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진이 오면서부터는 사람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바뀐 거죠. 뭐 웃기도 잘 웃고 뭐 진짜 내 자식 똥은 이쁘다는 식으로 그럴 정도로 이제 다 지금은 그래졌다니까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들이 자는 모습은 오늘 하루 부모가 제 할 일을 다 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엄마의 하루는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슬찬이? 어? 찬혁이가 때렸어? 그러면요? 깨물었어요. 누가? 저녁에. 어디로? 그게 이렇게 봐봐, 엄마가 약 발라줬지? 응.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이게 누가 이랬어? 이게 누가 이랬어? 많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깨물었길래 이렇게 상처가 나요? 규진이는 예전에 많이 물었고 오늘은 찬혁이가 물고 아주 안팡지게 물어놔가지고 아주 이런 이 하극상을 저지른 녀석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슬찬이가 좀 어떤 때 가여울 때가 있어요. 형한테 물리고 동생한테 물리고 너무 여려서 탈이에요. 걱정이에요 그게. 조금 독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형의 권위에 도전하는 막내 찬혁이. 그래서 있잖아 그럴 때는 혼내야지. 참네 그래도 슬찬이는 웃어 넘겨요. 멍청한 거야. 순한 거야. 미안 거야. 뭐야? 근데 뭐 동생이 그 형이고. 양보하는 거야? 앞으로 찬혁이한테 찬혁아 그러지 말고 찬혁이를 형이라고 그러지. 그래도 네가 형이야? 네. 턴을 만들자. 형이 턴을 만들자. 순아 씨 부부가 찬혁이를 데려온 것은 슬찬이가 동생을 원해서였다고 합니다. 동생 귀여워? 네. 얼마만큼? 이만큼이요. 형은 얼만큼 좋아요? 형은 이만큼. 그럼 동생한테 뽀뽀 한번 해줘 봐봐. 응. 그렇게 원했던 동생인데 왜 안 귀엽겠어요. 슬찬이가 생각하는 형은 이런 건가 봅니다. 월요일 아침. 슬찬아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꼭 배웅하는 순아 씨. 규진이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 사립학교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집에 돌아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규진이를 보내면 주말이 돼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 가족이 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순아 씨 부부는 매주 월요일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또 형아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잘 놀아. 응? 자, 아빠가 며칠 있다 또 데리러 갈게.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낼 때는 안 보내고 싶은데 치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하는데 거기 또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규진이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규진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아이도 아닌 규진이를 말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거실은 왜 이렇게 넓게만 느껴질까요? 왕현 씨는 이렇게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 없으면 썰렁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꼬맹이들 들어오면 가을 거지를 서두르는 순아 씨 부부. 사실 요 며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농사일이 많이 밀렸습니다. 규진이 오면 동생들이 샘도 엄청 내요. 아, 형이 아파서 위험해서 위험한 거 만지고 놀을까 봐, 그리고 또 조그만 거 있으면 삼켜버릴까 봐 위험하니까 봐주는 거다 그러죠. 그러면 그런 게 이해를 하면서도 샘이 나는 거죠, 애들이. 규진이가 이대로 두 동생들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순아 씨 부부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서로 지켜주고 의지해야 할 삼형제인데 말이죠. 어느새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이제 슬찬이와 찬혁이가 돌아올 시간인데요. 엄마와 아빠를 독차지하게 된 두 아이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열매 따라 갑시다. 네, 시원. 순아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고기도 있어? 가지 끝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것은 오가피 열매. 오, 우리 수찬이 되게 잘 딴다. 따고. 규진이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심어둔 것입니다. 잡아보였지? 이 열매를 다 따야 되는데, 수찬아? 그럼 엄마가 혼자 힘든데? 수찬이가 따주면 좋은데, 엄마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지. 일으켜줄 때 말하지 말고. 어이구, 슬찬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왜 뛰어? 뛰기는. 신나게 열매 따고선 왜 뛰어? 울지 마, 그래, 빨리. 엉아, 울지 마. 엉아, 울지 마. 순아 씨는 아이들에게 자기 힘으로 일어서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찬이가 딴 거지? 응, 엉아 준다. 엉아 준다. 고마워. 우미, 피나네. 찬혁이야말로. 엄마 나는 아이고, 피 안 나. 어떡해. 피나서. 엄마 난 피 안 나. 응, 그러게요. 동생이 피나네. 더 보여줘봐 이렇게. 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피나서 어떡하냐? 진짜 빛나네. 응. 수찬이가 이 데일밴드 붙여줄게? 응? 데일밴드 붙여줄래? 응.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가피 열매를 따다가 손을 다친 찬혁이. 슬찬이는 상처 입은 동생의 손에 정성껏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보자. 형아 잘 붙여줬어? 찬혁이가 너무 붙이는 거 어려워서 내가 붙여준 거예요. 여기는 강아지똥. 강아지. 강아지, 이리 와. 강아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불쌍해라, 그치? 강아지 똥이 혼자 누워있네. 걱정 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내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내 몸뚱아리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봄이 한창이 너는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수찬이도 이 강아지 똥처럼 거름이 돼서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슬찬이에게 엄마의 바람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며칠 후 다시 돌아온 주말 아침. 모처럼 다시 모인 삼형제 덕분에 집안에 활기가 넘칩니다. 난데없이 냄비 패션쇼를 선보이는 막내 찬혁이. 역시 집에는 아이들 소리가 나야 평온한 거예요. 규진이도 함께 있는 주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통학 문제 때문에 시내에서 자취하고 있는 둘째 딸 한솔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괜찮아.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막내 찬혁이가 제일 먼저 덥석 작은 누나한테 안기는데요. 근데 좀 전까지 잘 놀던 술찬이가 왠지 시무룩하네요. 규진이도 작은 누나를 반기는데요. 좋아. 고기 먹을 수 없을 텐데. 근데 술찬이는 왜 그래? 한솔아. 응. 너 올 때 기다렸어. 왜? 이따 엄마 일 나가면 청소 좀 해. 알았지? 엄마 간다. 봐. 몰라. 또 쳐다보고 있다. 간다. 아유, 저 들켰어. 아니야. 잡어, 빨리 잡어. 누나랑 놀러 갈 때. 엄마 일하러 가야 돼. 둘째 딸에게 삼형제를 맡기고 밭으로 가는 순아 씨. 가을이 지나기 전에 콩을 걷어야 하기에 순아 씨 부부는 부지런히 낫을 놀립니다. 한편 한솔이는 익숙한 솜씨로 집안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청소를 도맡아 했다는 청소반장 한솔이. 자, 어디 그 솜씨 한번 볼까요? 그동안 방에서는요, 이불놀이가 벌어졌습니다.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슬찬이. 와, 이래도 괜찮을까?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이거? 한여기. 너가 그랬지? 너가 그랬잖아. 나 아니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누가 그랬어? 전찬이야. 되게 너 찬이가 그랬잖아. 군기반장이 따로 없네요. 쏘아 붙이니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찬이한테도 너는 작은 누나가 좋아, 큰 누나가 좋아?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큰 누나 이래요. 그러면 좀 서운하죠. 슬찬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작은 누나 한솔이. 영찬이야, 너도 흘리지 마. 수찬이가 빵 흘린 거 다 빨리 이렇게 치워. 와, 고집불통 막내 찬혁이도 순순히 청소하는 상황. 바닥을 닦는 둥 마는 둥 슬찬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수찬아, 흘리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먹어. 어? 흘리면 안 돼. 작은 누나 말에는 대들 엄두도 못 내는 슬찬이. 아주 양반다리까지 하고 앉아서 얌전히 먹네요. 근데 긴장한 탓인지 빵 조각은 왜 자꾸 떨어져? 작은 누나의 눈치까지 살피다 보니 이제는 빵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냥 그만 먹을래. 줘. 가.
5살 슬찬이에게 빵을 얌전히 먹으라는 건 너무 있잖아. 어려운 일인가 봐요. 다 묻었다 옷에. 작은 누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에는 찬혁이와 함께 사고를 칩니다. 캐스를 시작합니다. 캐스를 시작합니다. 아주 딱 걸렸구만. 누나 찬혁을 준다. 일로 와봐. 찬혁이? 너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자. 수찬아 일로 와봐. 수찬아 일로 와봐. 찬혁 일로 와봐. 엉아 때리면 안 돼. 엉아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찬혁아? 난 그런 거 아니야. 엉아 막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엉아 아프니까 수찬이가 잘 돌봐줘야지. 그치? 알겠어. 그래야 돼 꼭. 누나랑 약속했다. 형도 도와줘야 되고 동생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 내가 형을 낳아요. 응? 난 5살이라요. 5살이라서? 부서졌다. 근데 형은 슬찬이보다 나이 더 많잖아. 내가 더 많아요. 형보다? 네. 형이 나이 더 많지. 내가 아주 많은데. 나 생각 주머니 있어요. 생각 주머니도 더 많아? 네. 생각 주머니가 더 많아요. 알았어. 동생들의 눈에 비친 형 규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형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제일 아픈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처음에 이제 뭐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다. 뭐 그러면은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뭐를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그 과정마다 다 있는데 또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규진이의 병은 평생을 치료받아야 한답니다. 규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찬이와 찬혁이가 형을 도와주기 시작하네요. 손잡아. 고기밥 먹으러 가자. 형을 무서워하던 슬찬이가 용기를 내봅니다. 형아 밥 먹으러 가자. 고기밥 먹으러. 아직 어리고 서툴지만 슬찬이와 찬혁이가 규진이의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어떤 밥인가 봐. 어떤 밥이야? 어떤 밥이야? 지금은 개구쟁이 동생들이지만 앞으로 규진이의 눈과 입이 돼줄 거라는 믿음을 순아 씨는 가져봅니다. 이거 지 애미가 아닌데, 지 새끼가 아닌데 다른 새끼인데도 젖 먹이고 그래. 지 애미 젖도 아닌데 지 애미 마냥 젖 빨아먹고. 애미가 지 새끼인 것 마냥 돌본다니까. 늦은 가을비가 떨어집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겨울이 오겠죠? 왕현 씨는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장작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현 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던 규준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아빠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규진이 처음에 데리러 갈 때 마음이야. 처음 만나러 갈 때 마음이라고. 괜히 감동스럽네. 아빠는 규진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은 규진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다 놓는 순간서부터 그냥 잠시만 저거 하자 그랬었는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어버렸으니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 데리고 간다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처음 우리 규진이 만날 때 그때 그런 건데 한순간에 아까는 너무 운전하면서 나오면서도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나 혼자서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 알았어. 아니야, 사탕 없어 여기. 규진이는 1년 넘게 생활했던 기숙사를 오늘 떠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 산골 외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5년 전 순아 씨 부부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규진이네 가족은 처음으로 바다를 찾았습니다.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바다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아이들은 두 눈에 처음으로 바다를 담습니다. 이 넓은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건 봄날이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다